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한국 무기의 수출은 여러 나라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방산기업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팔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수출하는 35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5조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획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산 다연장 로켓 1000무의 폴란드 수출이 성사되면서 올해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고인 170억 달러, 하나 약 24조 1000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폴란드와의 전체 계약 물량은 1000무 288문으로 이번 1차 계약으로 200여 문을 인도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한국 무기 수출의 놀라운 성과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는 지난 11월 1일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의 긴장은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사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미국 방위 산업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인해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한국의 방위 산업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오랫동안 미국 장비와 호환되는 무기를 제작해 왔다며 이러한 친숙함은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재무장하려는 나토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현지 업계 관계자는 미국 방산업계는 이러한 기조가 폴란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라고 전했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것은 순전히 한국의 마케팅 공세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이 밀려드는 주문을 기한 안에 처리하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방위산업 관계자는 한국의 무기 계약은 아직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라며 미국과 유럽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력 기간이 경쟁에 의해 깨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과 업계 경영진은 미국산 무기가 더 비싸고 생산까지의 기간도 더 오래 걸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타국의 무기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 돌풍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맥스 베르크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유럽지부 국장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이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제 무기에 의존했던 유럽의 방위산업 역량이 악화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미국 방산업계가 점유율 손실을 우려하는 것은 알지만 안보적 관점에서 유럽의 산업 기반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의 계획과 세계 각지에서의 한국 무기 수요 등을 봤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무기 수출의 폭증은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다루었듯이 일본에서는 한국 무기 수출에 대한 기사가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자극 때문인지 최근 일본은 새로운 무기 수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고 방위 장비 수출 조건 완화 정부, 전차 및 미사일, 무상 제공도 시야. 일본 정부는 중고 무기 수출을 위한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고 무상 제공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 조건을 완화해 중고 전차나 미사일도 다른 나라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자위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4년 아베 내각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분쟁 당사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또 평화 공헌과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만 방위 장비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일본과 무기를 함께 개발한 국가가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일본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의 길을 연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지만 제한 사항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이 같은 지침을 바꾸고 품목을 중고 방위 장비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재해 대응과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 물품만 이전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전차나 미사일 같은 무기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분쟁 당국에 방위 장비를 이전할 수 없다는 조항도 부당한 침략을 받은 나라에는 신속하게 자위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일본 무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방위장비 공동개발국이 제3국에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 장비 수출은 2020년 필리핀에 수출한 레이더 장비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도 본격적인 무기 수출 국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미얀마 쿠데타 당시 일본 정부가 미얀마 쿠데타 세력을 지원한 것이 드러나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아시아 국가와 협력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국가란 주로 동남아시아를 말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지 않은 일본 무기가 동남아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 독재국이나 쿠데타 세력 등에게도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조롱당하는 일본의 무기지만 수출이 본격화된다면 일본 무기의 기술 발전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전범 국가가 본격적으로 무기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무기 수출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대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로 하는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우크라이나를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만이나 동남아시아가 되면 남의 일이 아니다. 더 완화해서 무기 수출 3원칙 같은 건 버리고 무기 제조국으로 우뚝 서면 경기도 좋아지고 안보에도 연결되겠지? 아시아는 독재국이나 군사정권 투성이인데 드디어 여기까지 할 수 있게 한 건가? 이건 10년 전이라면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신품 무기가 더 고성능이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너무 늦었잖아. 이렇게 한국 무기는 많은 나라에 자극을 주고 있고 일본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 무기 수출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자위대 전범기에 고개 숙이는 등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